이번 달에요, 소장님. 네. 서울, 경기도의 매물량이 역대급이다. 그냥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폭락자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거래량을 매달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항상 봤던 게 매물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량의 추이도 중요하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달에요, 소장님. 네. 서울, 경기도의 매물량이 역대급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이 아실 기준으로 3월 13일 기준으로 서울의 매물이 82,600건, 그리고 경기도는요. 같은 3월 13일 기준으로 15만 2,853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프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그래프가 나갈 텐데 서울 같은 경우 이제 8만 건을 육박했다. 이거 가지고 저희도 이제 매물에 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8만 건을 살짝 넘기고 바로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8만 건을 넘겼다 뭐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는 8만 건을 넘은 적이 없어요. 초과했다가 그냥 바로 빠져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것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8만 2천 건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을 집계한 이래로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는 더 심해요. 경기도는 12만, 13만 이 정도 되다가 매물 그래프가 비트코인 폭등하는 것처럼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매물량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게 네.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건 어떤 하락의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 약간 네.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폭락자라면 저는 이겁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미쳤다, 시장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한번 피크로 찍은 거라고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유의미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네. 매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때는 매물량이 많아지면 폭락한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돼요. 매물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그와 반면에서 지금 매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호가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하락한다 이 얘기를 하면은 호가가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호가도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호가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약간씩 조금씩 뭐 낮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어떤 데는 오히려 호가가 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호가는 약간 뭐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유지 이런 정도인데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죠. 매물은 어쨌건 팔려고 하는 거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전에 항상 매물량 얘기했을 때 소장님이 이게 하락으로 가려면 이 매도자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걸로 따져봤을 때 지금의 매물들은 적극성이 높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지금이 많다. 매물의 적극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 매물 많은 게 막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 것처럼 여기다 좀 심하게 이제 갖다 붙이면 뭐 시장 완전히 부동산 죽었다, 끝났다, 뭐 이제 폭락만 남았다, 이제 무서운 게 다가온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도 사실 조회수는 막 오르겠죠.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근데 정확한 시장 분석을 하자면 사실 이렇게 매물이 많은 게 폭락을 만들진 않아요. 단지 뭐가 영향이 크냐면 상승은 되게 어려워요. 상승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승 전환이나 상승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앞으로에 벌어지는 시장은 움직임이 급락은 없다.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또 한번 이거 관해서 영상을 찍긴 할 텐데 2022년에 약간 급락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2022년의 급락을 4년에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년에 나눠서 한다. 네, 네. 거의 22년에 평균이 한 20%? 막 이 정도 빠졌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20에서 30% 네.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에 나눠서 하락한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정말 이 하락을 못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있는 이제 단지들이. 앞으로 정말 어. 지루한 장세가 보여지죠. 근데 하락 움직임은 계속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달, 다음 달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좀 하락해 있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매물들은 팔려고 많이 내놨는데 그냥 가격 높을 때 좀 팔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싸게 팔 의지가 별로 없다. 대신에 이런 매물들이 상승으로 반전되는 거를 절대적으로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적극성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4년에 나눠서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엔 적극성이 떨어진 매도자도 이게 네. 팔리지 않게 되면 조급함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적극성이 높아지면서 하락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하락할 것 같네 그럼 빨리 팔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락장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싸게 팔면 팔릴 텐데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 현장을 모르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줄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격을 싸게 낮출 때 팔린다라는 전제, 이게 있어야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자가 눈에 안 보이고 부동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낮춰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낮추는데 대상 자체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요자가 없을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도대체 얼마를 낮춰야 팔릴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싸게 낮추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나가더라도 이거를 쉽게 내려서 팔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님 질문대로 하잖아요. 그럼 경매 나오는 걸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경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못 낼 때 그냥 싸게 팔면 되지. 팔면 되지 왜 그걸 경매로 날려? 이거잖아요. 근데 경매로 나오는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특성, 시장의 특성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게 내려도 이게 팔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내린다라고 해서 이게 100% 팔리느냐. 근데 만약에 안 팔리면 이제 더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호가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호가도 내려가고 시세만 내리고 나는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수요자가 보여야 얼마 정도의 내고가 될 텐데 내고할 대상이 없으니까 얼마를 내려야 될지 그리고 팔릴지 이것도 의문이니까 그렇게 싸게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돌아다니고 있어야 그래서 부동산들이 얼마면 팔리겠습니다 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가격은 내가 팔 수 있을까 말까 이거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에 물어보면 가격 제시를 못 해준다는 거죠. 왜? 부동산도 손님이 있어야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늠을 하는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 가격에 팔린다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 안 팔린 책임을 떠안아야 되잖아. 도의적으로. 그런 말을 쉽게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정말 급하고 힘든 사람들은 2022년에 팔았어요. 팔고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거예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매물량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앞으로 보시기에는 계속 쭉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거주자만 이 매물로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임대 포지션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면 임대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매매를 내놓는 시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쯤 되면 이제 매물로 한번 내놔볼까 하다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대로 전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두 개 다 내놓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때는 하나를 당분간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임대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매 매물로 내놨다가 매매가 안 팔리면 다시 매매 매물을 거두고 임대 매물을 내놓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둘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 매물이 그냥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현상만 벌어지진 않고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팔려고 했던 사람도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되죠. 오늘은 매매의 매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서울이 8만 건이 넘었고 경기도가 15만 건이 넘었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곧 폭락이냐. 네. 지금 많은 폭락론자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이 냉정해 봤을 때 네. 이거의 매물량으로는 폭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매물의 적극성이 또 중요한데 지금의 매물들의 적극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네. 단지 이런 매물량이 많음으로써 이 상승은 막을 수 있다. 상승은 되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매물량이 상승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수요자의 적극성을 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아니 그냥 그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매물량이 많은 것이 이 상승을 막으면서 네. 막으면서 또 이게 또 수요자의 또 적극성을 또 떨어뜨리면서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쌍방 수요와 공급을 같이 매칭해서 봐야지 어느 한쪽만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매물의 역할은 사실 공급자에 미치는 영향보다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매물이 많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많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인 하락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뭐 여러 편을 좀 연천해서 찍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영상이 만족스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회수로 댓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야외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좀 한적한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스튜디오 느낌이 안 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도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튜디오에서 그냥 찍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야외에서 찾아볼 날을 또 여러분에게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